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2026년 전 세계는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미래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고,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 공간이 아니라 막대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변했고, 클라우드, 반도체, 자율주행까지 AI는 이제 전력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할 수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하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 탈탈원전, 즉 원전 회귀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다시 원전 건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원자력 르네상스의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원전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핵심 원전 관련주는 연말까지 수익과 기회를 동시에 적을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설 기업을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전 관련주가 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흐름 하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던 분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특히 AI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력 수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목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전 관련주에 대해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단기 테마 아니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면 재료 소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전 수주 계약 하나 체결되면 원전은 기본적으로 60년에서 70년 운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대로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됐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원전은 단순히 건설 이슈 하나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노후 원전이 증가하면서 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간 제약이 적고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소형 모듈 원전, SMR,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메인 테마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눌림이 나올 때마다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단순한 산업 성장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 원전으로 확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시면 2030년까지 원전 연리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2050년까지는 발전 용량을 무려 4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더 강합니다. 향후 15년 내 원전 발전 용량 세계 1위를 목표로 신규 건설뿐 아니라 전력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흐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전력 수급,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은 단순 건설 테마가 아니라 해체, SMR, 수출, 운영, 연료제 처리까지 이어지는 장기 밸류체인 테마로 확장된 산업입니다. 예전처럼 급등했다가 꺾이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전 대박주는요, 조정이 온다면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사모아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이 바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원전 관련주 탑픽 종목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제대로 된 종목 선택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 잘 안 눌러주시던데 오늘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전 운영 현황과 기술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 핵심 이유를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 1위 원전 국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재 93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요. 이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량 기준으로도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원전 설계 기준과 핵심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원전의 운영과 유지 중심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소 속도가 둔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56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프랑스 원전이 100% PWR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술 체계이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호환성과 협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 내 탈탄소 정책의 중심 국가로서 전체 전력 생산 중 약 65%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국가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원전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55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즉, 중국은 단순히 원전을 많이 짓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내수 확장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향후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37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 세계 4위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특징은 VVER 원자로라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방식은 안정성이 강화된 가압수로 계열 기술로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헝가리,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가 공급과 패키지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6개의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 5위 국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원전을 잘 운영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수출형 원전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한 APR 1400 원전,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3.5세대 원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설계 완성도와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체코 26조 규모 원전 수주 확정, 이런 성과를 이미 만들어냈고요. 현재도 폴란드, 사우디 등 주요 국가들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전 기업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 세계 원전 강국 탑5 국가들의 전력 대비 원전 비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 얼마나 원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국가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무려 전력의 64.8%를 원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국가 에너지 구조 자체가 원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원전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력의 30.7%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전력 정책 자체가 원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18.4%, 미국은 17.6%, 중국은 4.9%, 이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국가들이 원전 기술이 없어서 비중이 낮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그럼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군사적 목적, 전력 자산화, 해결료 통제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즉, 이 국가들은 기술을 외부로 확산시키기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향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두 국가는 원전 기술을 외부로 공유하고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APR 1400 원전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입니다. 즉, 단순 기술 보유를 넘어서 종합 원전 수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은 사실상 프랑스와 대한민국 중심의 이파전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출 실적, 기술 완성도, 프로젝트 수행 능력, 이 세 가지를 놓고 봐도 결국 대부분의 물량이 프랑스 아니면 한국으로 집중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어디서 공급될까요? 정답은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미국은 전력의 약 55%에서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은 60%에서 70% 이상을 석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럼 이 화석연료 비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 ESG, 에너지 안보, 이 세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결국 전력 구조는 원전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 세계는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수출의 소극적인 구조, 결국 프랑스와 대한민국만이 기술 수출과 해외 건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받게 될 수혜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뉴스는 대한민국 원전 산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왼쪽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무려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이 계약을 프랑스 대표 원전 기업인 EDF를 제치고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따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UAE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나온 해외 신규 원전 수주입니다.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이겼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프랑스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체코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준까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납기 신뢰도, 그리고 팀코리아라는 조직력, 이 네 가지 요소에서 프랑스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수주 시장의 약 43%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새롭게 건설될 원전이 약 150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전 한 기당 평균 수주 금액을 약 3조에서 4조 정도로만 잡아도 전체 시장 규모는 500조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43%를 계산해보면 약 200조 이상 규모를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잘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K원전 산업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팀코리아가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무엇이냐?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원전의 설계, 시공, 기자재, 운영, 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는 국가 단위 컨소시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원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설계는 미국, 기자재는 일본, 시공은 유럽, 운영은 별도 업체,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팀코리아라는 시스템을 통해 설계부터 준공, 운영, 애프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일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올인원 원전 수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체코가 바로 이 구조를 높게 평가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원전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팀코리아에 포함된 핵심 기업들, 이 종목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질 때마다 이 기업들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선점한다면 향후 이어질 수주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체코 26조 원전 수주를 따낸 팀코리아 핵심 6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팀코리아 구성 종목들 전부 다 사야 되는 거냐? 정답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담아야 할 주도주가 따로 있고 굳이 비중을 크게 둘 필요 없는 후순위 종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각 기업이 이번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26조 규모 중에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가는지, 또 실제로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6개 기업을 하나씩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코리아의 중심,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이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계, 구매, 시공, 총괄, 그리고 해결료 공급, 시운전, 운영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상 파이도 압도적입니다. 전체의 약 40%, 즉 26조 중 10조 이상이 한수원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업은 비상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수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을 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이번 체코 프로젝트에서 APR1000 설계, 그리고 유럽 기준에 맞춘 설계 검증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 라이선스 수출의 중심축입니다. 예상 파이는 약 10%, 금액으로 보면 약 2.6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단발성이 아니라 기술 기반으로 장기 수익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현재 시장에서 원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등 원전의 핵심 장비를 직접 제작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즉, 실물 장비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파이는 약 25%, 금액으로 보면 약 6.5조 규모입니다. 두산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자재 신뢰도를 확보한 상태이고 향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경우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터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이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건설과 시공을 담당합니다. 토목, 구조물, 기반공사, 즉 실제 눈에 보이는 플랜트를 직접 짓는 역할입니다. 예상 파이는 약 15%, 약 3.9조 수준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건설업 특성상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주 규모 대비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한전원자력연료입니다. 이 기업은 초기 해결료 공급과 함께 이후 5주기 단위로 교체되는 연료 공급까지 담당합니다. 이 구조는 단발성이 아니라 60년 동안 반복되는 수익 구조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초기 예상 파이는 약 5% 수준,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KPS입니다. 이 기업은 시운전 지원, 그리고 장기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즉, 원전 가동 전 세팅부터 운영 기간 동안의 정비와 점검까지 전체 유지 관리 역할을 맡는 기업입니다. 예상 파이는 약 5% 수준이지만 이 분야는 이익률이 높은 전기 산업이기 때문에 고마진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팀코리아 내 상장사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 KPS 이 4종목으로 압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사야 되고 뭘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사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단타입니다. 하지만 이 단타도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단시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단타로 실전 매매를 했던 녹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목 선정이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폭락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폭발 직전의 종목을 확률 높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단타 승률이 무섭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승 직전 종목을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건 검색식이 제 단타 검색식 중 하나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수식이 세팅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종목을 고점에서 잡냐, 저점에서 잡냐로 나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단타 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건 검색식을 한 개만 쓰지 않고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 당일 몇 프로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두 종목에 전부 상승 마감으로 끝났죠?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단타로 실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는 종목 선정이 8알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식을 활용해서 수익이 났던 걸 한번 인증해드리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상황별 조건 검색식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혼자 하기 무서운데 전문가님이 매일 픽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종목 공유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장 시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당일 상승이 유력한 주도주를 제가 직접 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픽을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단타하기 힘든 구독자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건 조만간 정말 크게 가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간혹 몇 개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되면 실제 매매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 인증 내역에서는 한 번에 3억 9천 정도를 들어가서 13% 상승해 수익이 5,1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이고요. 두 번째 인증 내역은 한 번에 6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8%대 상승이 나와주며 수익이 5,3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채널의 주인장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산 운용사 라이센스가 있고 아직도 현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뭘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최소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이 모든 걸 다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 채널 구독자라고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걸 전부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타 전용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 그리고 두 번째, 혼자 단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급등주 포착방 무료 초대, 마지막으로 제가 시황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모두 끝냈을 때 이거 터지겠다 라고 대박 느낌이 나는 히든 종목 무료 공유까지, 이 모든 걸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창을 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전 대박 종목 딱 3종목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야 할 진짜 원전 대장주,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원전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APR 1400, OPR 1000,
캔두 중수로까지 다양한 원전 라인업을 기반으로 핵심 장비를 직접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수소 가스터빈, 재생에너지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단순 기자재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자재, SMR, 수소 이 세 가지를 모두 커버하는 원전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초로 원전 기자재를 미국에 수출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380메가와트급 H클래스 국산 가스터빈, 그리고 100% 수소터빈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핵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력 검증 완료, 실적 기반 확보 완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글로벌 레벨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단순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앞으로 원전, 수소, 에너지 전환까지 이어지는 핵심 축을 담당할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원전 사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및 EPC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APR 1400, OPR 1000 이런 기존 원전의 핵심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정부가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두산 역시 핵심 공급업체로 다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쉽게 정리하면 국내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두산은 자연스럽게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구조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미국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SMR 기자재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창원 공장에서 SMR 설비, 즉 모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에서도 단순 참여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기반을 가진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캔두 중수로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캐나다 캔두 에너지로부터 우선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중수로 원전 시장에도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자재 설계, 제작, 설치, 운영까지 전체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경수로 원전뿐만 아니라 캐나다형 중수로 시장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SMR, 중수로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확보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즉 단순히 테마에 묶인 종목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단순 수혜주가 아니라 원전 산업의 중심에서 돈을 버는 기업,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핵심 사업입니다. 바로 국산 대형 가스터빈 개발 및 상용화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380메가와트급 H클래스 가스터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국내 발전소의 실제 공급까지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 10% 수준의 수주를 확보할 정도로 경쟁력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이거 쉽게 정리하면 국내 최초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두산은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소 터빈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100% 수소 연료 터빈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70메가와트급 수소 터빈 실증 사업은 2027년 상업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400메가와트급 대형 수소 터빈도 동시에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산은 필리핀 캐슨 파워와 천연가스 발전소 EPC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 설비를 수소 연료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즉,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실제 수주, 실증 진행, 상업화 로드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터빈 분야에서도 세계적 기술력 확보, 상업화 단계 진입, 실제 수주 기반까지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사업을 종합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 원전 기자재를 시작으로 SMR, 캔두, 가스터빈, 수소터빈까지 전통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모든 핵심 축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즉, 단순한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를 커버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 이렇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기 테마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력을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기자재 분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APR 1400, OPR 1000 이 핵심 기자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미국 수출 경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형 원전인 캔두중수로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기술력과 수출 레퍼런스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원전 기자재 종합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죠. SMR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창원에는 이미 생산 설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SMR 단일 사업만으로도 2029년까지 수주잔고 약 36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시장을 보고 준비가 끝난 사업 구조입니다. 다음은 가스터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80메가와트급 H클래스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약 1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수소터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00% 수소 연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MOU를 통한 실증 협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 정책 방향과 글로벌 저탄소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이 분야 역시 향후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 수출 전선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 수주, 네트워크까지 모두 갖춘 진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부 정책과 수주 확대입니다. 지금 글로벌 흐름을 보면 탈원전 기조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원전과 SMR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으면서 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정책 변화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실적과 수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재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투자 확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3조 원을 투입해서 가스터빈과 SMR설 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SMR 모듈 생산 능력도 기존 8기에서 20기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과거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기반의 미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결국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소, 가스터빈, 재생에너지까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원전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전력 생태계 전체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유보다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의 의미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원전 핵심 종목입니다.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먼저 이 기업이 원전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화력,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전환 역량,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준비까지 갖춘 전방위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순한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설계, 디지털, 글로벌을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설계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SMR 설계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원전 설계,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경험,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 확보까지
이 네 가지 요소는 앞으로 중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기업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SMR 설계 전문 인력,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력, 그리고 글로벌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아니라 자체 기술력과 함께 글로벌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 완성형 기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리스크는 낮고 설계 품질은 높고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붙어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전 기술의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과연 한전 기술이 실제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공식 인증입니다. 한전 기술은 2025년 국가산업대상 기술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형 원전, SMR, 디지털 전환 기술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순한 상장사가 아니라 국가 기술력을 대표하는 공인된 기술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력 구조입니다. 석사 박사급 엔지니어 비중이 30% 이상이고요. 전체 인력 중 기술 인력이 무려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완전히 기술 중심으로 구성된 R&D 기업 구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제 설계 경쟁력입니다. 한전기술은 미국 등 글로벌 원전 설계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고난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APR 1400 같은 국제 표준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업은 기술을 들여오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SMR 경쟁력입니다. 국내 실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SMR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했고 이 실적이 이미 기업 가치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기업은 단순히 기술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설계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설계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협업 확대입니다. 한미 글로벌 협업을 통해 EPCM, 사후관리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SMR 시장 진출입니다. 실증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수익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한전기술은 단기 테마 종목이 아니라 기술력, 실적, 글로벌 확장 스토리까지 모두 갖춘 중장기 투자형 원전 핵심 종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반드시 주목해서 수익 기회를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팀코리아 안에서 어떤 핵심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전기술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원자로 개통, 기계, 전기 계측, 구조, 배관, 열수력까지 발전소 설계 전 영역을 담당하는 종합설계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원전의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 그리고 시공 설계까지 모든 설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차원 모델링, 빔, 디지털 트윈 이런 최신 기술까지 설계에 적용하면서 설계의 정밀도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원전을 짓는 역할이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라면 그 모든 공정을 설계로 구현해주는 핵심 기술 파트너가 바로 한전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전기술은 APR 1000을 기반으로 체코 규제 기준에 맞게 설계를 최적화하고 설계 패키지, PSAR, FSAR 같은 핵심 기술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 작업이 아니라 실제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기술 문서를 만드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EPR, 러시아 VVER 계열 원전과 비교해서
한국형 원전 설계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직접 증명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히 한수원이나 두산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설계 품질과 대응 능력 측면에서 한전 기술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왜 이 종목을 반드시 봐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원전 핵심 종목입니다.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자력과 화력발전 설비 정비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반 유지보수 기술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에너지 운영 정비 플랫폼 기업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기업은 발전소를 짓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정비 실적, AI 기반 스마트 정비 기술, 장기 운영 서비스 역량, 고급 기술 인력,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앞으로 설비 수명 연장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함께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원전 하나가 건설되면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정비, 점검, 리퍼비싱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원전 수출이나 에너지 인프라 전략을 짤 때 반드시 포함되는 유지관리 전문 기업이고 실제로 이번 체코 APR1000 수출에서도 핵심 정비 기업으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한전 KPS는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에너지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장기 트렌드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급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된 우량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전 KP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와 유지 보수를 전담하는 O&M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강점은 단순 정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부터 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현재 25개국 이상이 진출해서 성능 개선,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UAE에서는 원전 정비의 전주기 운영을 맡으면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고요. 캐나다 카이넥트릭스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중수로 정비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VR, 3D 프린팅, AI, 정비 로봇까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단순 인력 중심의 정비 기업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 정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주 잔고와 앞으로의 추가 모멘텀을 보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수주 잔고로 보면 해외 사업에서만 약 2.1조 규모가 확보된 상태이고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체코, 두코바니, 브라질, 스페인까지 신규 원전 정비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 정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10차 전력 수급 계획 등 정부 정책 수혜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전 KPS는 단순히 정비를 수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VR, AI, 3D 프린팅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정비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과 단가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 정비 산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 기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리해보면 한전 KPS는 정비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 해외 시장 확장성, 디지털 기술 경쟁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 잔고와 앞으로 이어질 모멘텀까지 감안해보면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채널 구독자 무료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시거나 참여는 했는데 전산 오류로 아직 혜택 못 받아가신 분들, 이거 무료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단타 조건 검색 시 10종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요.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버전이고 내용 보충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다는 조건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포함해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 봤던 종목들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타점 잡고 들어가기 힘든 주식 초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방에 전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독자 전용 장중 실시간 당일 주도주 무료 공유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제가 1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템베거 유력 종목, 즉 히든 종목도 숨은 재료와 내용 다 공유해드리면서 특별 공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면 이거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구독 인증만 간단히 해주시면 모든 혜택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 시기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